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1일 월요일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돈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겠죠? 예, 이번 주말에도 보니까 이웃 주민들 표현이 좀 약간 클래식하네요. 또 김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길거리 마트 다니다 보면은 배추가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광경도 봤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이례적인 광경 중에 하나가 주말 사이에 그 동네에 이땡마트, 이마트라고 할게요. 이마트 방문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SSG 랜더스의 우승의 기념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찾으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 합세를 해서 쓱 가봤습니다. 그러나 뭐 1+1이나 이런 제품들은 이미 동나에 있어서 건지지 못했고 그냥 라면 몇 봉지 그리고 뭐 그래놀라 1+1 저는 집어왔습니다. 어제까지였죠. 예, 어제까지였는데 요런 이벤트 자꾸 벌어지면은 앞으로 이제 우승하는 뭐 야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된 우리 대기업 관계자분들이 요런 이벤트를 좀 많이 마련하지 않을까? 그럼 뭐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조정도 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또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1+1이나 저렴한 제품이 없는데도 뭐라도 하나 이렇게 사오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한다라는 그런 좀 약간 안 좋은 측면도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셨어요? 월드컵 시작됐죠. 개막전이 시작이 됐나요? 저는 이제 너무 밤늦은 시각이라서 아쉽게도 보지는 못했는데 뉴스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축구 관련해서 이제 아마 향후 한 2, 3주 동안은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우리 축구대표팀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도 화이팅이 살짝 있었습니다. 뭐 나스닥이 장중 내내 좀 빠지긴 했지만 상승 마감을 한 3대 지수 상황 잠시 후에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연간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관련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축구를 별로 이제 많이 기대를 안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종 말씀드렸죠. 친오빠가 축구 국가대표 청소년 국가대표 때 카타르에서 그 도하에서 열렸던 그 올림픽 이었나 청소년 월드컵이었나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 경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기론 해가 진 8시 이후에 경기를 해도 사우나에서 경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너무나 많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좀 감안하시고 경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움직임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연준 관련된 당국자들의 발언이
긴축 모드,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흘러나오면서 뭐 심지어는 12월에 우리가 생각했던 50bp 인상이 아니라 75bp? 뭐 이러한 얘기들도 살짝 거론이 되는 예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10월에 CPI 발표된 이후로 꺾이고 있네. 예상보다 물가 지표 많이 좀 둔화되고 있네. 라는 시장 분위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희망회로를 돌리고 피봇 얘기도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이지만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선을 긋는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들 계속해서 좀 증시에 불안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블러드 총재 그리고 콜린스 총재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그 50bp, 75bp 인상 가능성이 퍼센테이지로 나오잖아요. 이게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계속 한 10%대 수준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20%대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경제 지표 여러 가지 발표들 지표는 부진했고 이 가운데 국채 금리는 재차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먼저 미국의 10월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연속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10월에 미국 경기 선행 지수 전월보다 0.8% 하락한 114.9에서 기록을 했고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요. 이는 8개월 연속 하락이고 경제가 이미 침체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도 치솟는 금리의 영향을 좀 받는 모습들, 그러니까 둔화에 대한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월간 주택 매매 건수가 9개월 연속 줄어드는 모습들, 부동산 중개인협회의 발표에 따르면요. 10월에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5.9%포인트 감소한 443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지난 2월 이후로 9개월 연속 이번 올해 2월 달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 99년도 관련 통계 집계한 시작 이래의 최장기 감소세를 또 기록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채금리가 10월물이 3.82%까지 올랐습니다. 또 2월물 같은 경우에는 4.52%까지 올랐고요. 이렇게 국채금리의 상승 가운데 나스닥 지수 시장 계속 장중 내내 빨간불이 훨씬 많이 켜는 시장이었는데요. 결국에는 강보합권 아주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는 각각 0.48% 그리고 다우도 0.6%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이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 발표 있었는데 특히나 소매 관련한 리테일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좀 좋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푼라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도 이거 매장 있죠? 다른 이름인가? 헷갈리는 건가? 푼라커, 요 같은 경우는 신발, 의류 관련한 전문 업체인데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 실적이 좋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8% 이상 올랐고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제조업체 어플라이언스 머티리얼즈 주가도 매출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0.2%대 올랐습니다. 자, 그럼 맵을 함께 좀 볼까요? 어제가 아니죠. 예, 제 마음속에는 어제인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빅테크 종목들 약간 희비가 엇갈렸고요. 에너지주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초록빛이었던 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빨갛게 보이는 섹터가 보이죠. 국제유가가 주말에 배럴당 70달러대 선으로 내려가면서 근데 또 이 국제유가의 하락 배경이 경기에 따른 둔화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좀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 섹터 엑슨모빌의 주가 0.87%, 쉐브론 0.6%대 하락을 했고요. 코노코필립스의 주가도 1.98%대 하락세 보였고 전반적으로 전체 에너지 섹터 내 종목들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지도 않고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은 구글과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소폭 하락세 보였고요. 반면 메타의 주가가 0.5% 상승, 애플도 0.38%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약보합권 수준,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7% 하락, AMD로 0.4%대 하락했고요. 마이크론의 주가도 0.27%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하락했어요. 180달러 선까지 좀 밀려나면서 1.6% 하락했고요. GM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GM의 주가는 2.92%대 상승 마감. 그리고 이렇게 좀 빅테크들이 쉬어가는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들은 계속 좋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헬스케어 얘기해서 그런지 오히려 지금 헬스케어 섹터들이 이렇게 오를 때 더 저는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존슨앤존슨의 주가가 0.7%, 일라이릴리가 0.25% 올랐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85% 상승, 머크의 주가가 1.8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인원 감축 소식, 감원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지난주 내내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들 감원 감축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 크루즈, 카바나 기업의 회사 인력의 8%가량을 감원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감원 얘기에 따라서 오르는 기업이 메타가 대표적이었는데 반면 카바나의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된 여러 가지 포인트들 몇 가지 확인해 보면요. 23일에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올해 이제 마지막 결정인 다음 달에는 과연 얼마나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 24일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총알정전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말 사이에 마감했었던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지금 다 축구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 열심히 브리핑할 때? 뭐 이런 식이면 저 조금 섭섭해지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사실 주말에 딱히 포인트가 없었다라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긴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나누는 대화들이 너무나 동상이몽이라서 함께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눌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충분히 귀 기울이실 만한 내용이거든요. 10월 그리고 11월 넘어오면서 각 증권사들에서는 내년도 특히나 이제 우리 시간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연간 전망 보고서를 저희가 쭉 볼 텐데 이분께서도 열심히 쓰신 내용들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64페이지. 네, 저희 이거 미국 오늘 파트는 그러니까 그 정도고요. 네. 이거 임팩트 있게 오늘 한 네. 6페이지 정도로 줄여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최대한 딱 핵심적인 네. 부분만 말씀드릴 그렇죠, 거고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4페이지에 해당하는 보고서 내용 여러분 키움증권 사이트 들어가면 네, 다운로드 맞습니다. 받으실 네.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컴팩트하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 연간 전망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네,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네. 포인트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이번 자료에서 제일 스터디를 많이 한 거는 지금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형태로 시장 개입주의 정책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떻게 개입주의 정책들이 실제 증시나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그 스터디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언제 있었나 고민해 보면 1970년이 될 텐데 그때도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끝낸 거는 이 뭔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뭔가 공급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허가해줬던 레이거노믹스였거든요. 네. 지금이 그때랑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일단 한 꼭지로 드릴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S&P 500 전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3,300에서 4,000포인트 밴드를 2023년 연말까지 보고 있고요. 올해랑 그렇게 다르지 않네요. 네, 올해 저점과 근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실적 추정치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런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봐요. 물가가 잡힌다는 건 결국에 그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는 내려갈 거고 PER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금리는 고점을 찍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 이제 각국 상대 그 주요 국가들의 증시 매력도 상대적인 우위에 따라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도에 좀 고민을 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조금 완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로 코로나 같은 거 해제되게 되면 중국이나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글로벌 팀은 아무래도 미국 증시를 조금 더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투자 전략인데요. 그래서 살 게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 강달러, 정부의 예산 증가 이 네 가지 트렌드에서 수혜 보는 섹터들이 유명할 거라고 보고 있고 철강, 보험 그리고 B2G 산업, 그러니까 정부를 통해 돈을 버는 산업들, 그리고 이제 전통 에너지 이렇게 네 가지 산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시장 개입 정책들 무엇이 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 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속 기대하는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 쪽, 그 외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자료의 8페이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수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시장 개입 정책들을 다 정리를 조금 해왔습니다. 와. 일단은 굉장히 개입 형태도 다양하고 네. 분야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하고요. 네. 예상되는 부작용은 근데 조금 뻔합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을 계속 뭔가 이렇게 규제하는 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 안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하나씩 좀 보면은 생산 규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기후변화 협의회에서 이제 석유가스 바이든이 발표한 거는 네. 석유가스 산업의 메탄 발생량을 2005년 대비 87% 감소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배출되는 것보다 한참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빅 오일 업체들 입장에서는 탄소를 발견하는 장치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탄소를 저감시키는 장치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고민을 해보면 그냥 투자를 안 하고 유가를 올리는 방향이 더 이익에 남는 방향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는 돈들을 그냥 주주 환원하는 방법이 네. 이렇게 되면은 유가 잡는데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좀 뭔가 기업 공급 위축을 일으킬 거다라는 거고요. 세금 공제 쪽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IRA가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 세제 혜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혜택 자격을 갖추려면은 미국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임금과 노동 시장을 정부가 규정한 대로 조금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유롭게 기업들이 선택하는 것들을 막기 때문에 투자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정부가 승자를 선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딱 물가를 잡으려면 사실 공급량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해진 자본이 최대한 많이 생산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선택해서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내용들 보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표를 엄청나게 또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이 자료 반드시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나씩 보시면 굉장히 정리를 한 번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그 정책 개입들이 나타났을 때 결론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최근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유사한 사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보고서에는 굉장히 여러 사례를 담아놨는데 네. 일단 최대한 지금 상황이랑 비슷한 비슷한 사례만 거.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네. 일단은 지금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랑 근본적으로는 저는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 가장 같습니까? 네,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당시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누군가 물어본다면 대부분 다 오일 쇼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일 쇼크. 근데 더 오일 쇼크의 근본적인 더 원인은 그 닉슨 대통령이 좀 지나치게 시장 개입을 했다는 게 사실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발한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네. 당시에 보면은 이제 코어 CPI가 거의 10%를 넘었었고 실질 GDP는 마이너스로 갔었던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네 오른쪽 위에 그래프입니다.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실질 GDP가 이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인 게 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죠. 근데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 사용되는 워낙 재정 적자가 좀 심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69년 말이나 70년 1분기 때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닉슨 대통령이 이 당시에 재임 중이었는데 72년 대통령 재선을 노리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경기 침체를 어떤 완화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정책들을 좀 펼치게 됩니다. 그 71년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 알고 그 닉슨 독트린으로 알고 있는 그 금태환 중지 정책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달러가 무한히 발행되는 시기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임금과 물가를 강제로 동결합니다. 그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에 닉슨 독트린 이후에 이제 그 달러를 더 이상 금이랑 교환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원래 금의 보유량에 맞춰서 달러를 발행했었는데 이제 달러를 무한히 발행할 수 있게 바꾸면서 달러 인덱스가 일단 폭락합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할 때 조금 더 비싸게 사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오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금에 맞춰서 달러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M2 통화량이 굉장히 급하게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일단은 임금과 물가를 동결했는데 막상 수입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입해서 원재료로 물건을 만드는데 물건 가격을 못 올리니까 투자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오른쪽을 그림 보시면은 오히려 실업률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안 하고 고용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됐던 시기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결국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냅두지 않으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사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이제 좀 지금 상황과 가까운 얘기들을 좀 드리면은 네. 2011년 이전에 좀 진행했던 미국 에너지부의 1705 론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론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 이제 이 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네. 이제 미국 에너지로부터 부로부터 이렇게 대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부가 이 대출을 보증해 줄 테니까 민간 은행들아 대출을 해줘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민간 은행은 누군가에게 대출을 할 때 굉장히 심사도 많이 하고 이 비즈니스가 멀쩡한지를 파악을 해요. 그쵸. 근데 어차피 미국 에너지부가 갚아줄 거라는 보증이 들어가니까 네. 대충. 대충 하는 거죠. 뭐 그냥 아무데나 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왼쪽 아래 그래프엔 사례는 넣어놨고요. 이 솔린드라나 비트콘 에너지나 어바운드 솔라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당시에 보면은 뭐 원래 보통 태양광은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뭐 구리, 인듐, 갈륨 셀레나이드 같은 걸로 만들어서 우리는 더 효율이 좋습니다라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에너지부가 5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5억 3,500만 달러 대출 보증을 해줬고 거의 2년 만에 바로 파산합니다. 그리고 비콘 파워 같은 경우도 신재생 발전소 건설한다고 대출 보증 받았으나 2011년에 바로 파산 보고 신청하게 되고 어바운드 솔라 같은 경우도 카드뮴 텔룰라이드의 태양광 패널 업체라면서 저거 이제 뭐죠? 그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파산하게 되죠. 아. 그래서 일단은 그 첫 번째 문제는 정부가 승자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효율적인 기업으로 돈이 가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당시에 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을 때 그 이렇게 어디로 많이 승인이 됐을 대출 승인이 됐나 네. 비중을 좀 살펴보면은 그 우리가 아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NRG 에너지, 넥스트라 에너지, 뭐 프로로지스 같은 임대 업체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대출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보통 그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라서 이제 로비가 가능한 대형사들 위주로 대출 승인이 많이 났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돈이 실제로 필요한 뭔가 굉장히 알짜 기업들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약간 그냥
좀 이런 대출 정부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리로 대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말 생산을 막 늘려줄 수 있는 좋은 기업으로 돈이 잘 안 흐른다라는 포인트가 있고 그러네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 정부 개입들이 이런 방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잡는 거 심플하거든요. 공급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이 시장 개입 정책들이 공급을 늘리는 거에 조금 방해를 할 것 같다라는 게 근본적으로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거라는 것의 원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 개입이 더 좀 강화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에 따른 예상되는 전체적인 뭐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증시의 영향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제가 항상 그 S&P 500 그 실적을 추정하는 논리는 이 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M2 통화량이랑 이 S&P 500의 12개월 선행 EPS를 같이 그려보면은 상관계수가 거의 0.97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에 거의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미국이 통화를 풀어주면은 미국 기업들이 이 돈을 가져가는 능력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납니다. 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연준은 지금 통화량을 위축시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준의 총자산 같은 경우는 1개월간 변동폭을 보면 쭉 내려가고 있고 총자산도 이에 맞춰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준은 통화량을 줄여서 기업들의 이익이 낮아지는 거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재정 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지금 재정 적자가 좀 심해지고 있는 국면이고 지금 여러 시장 개입 정책들이 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 공제를 해주고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통화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EPS는 일단 좀 완만히 하락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증시의 한 축인 EPS는 좀 완만히 하락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대체 최소 세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IRA에서 이제 법인의 장부 수익에 곱하기 15%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었던 정책이냐라고 한다면 아니요. 그 이미 역사적 검토를 조금 마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1986년부터 2017년까지 이 AMT 제도가 이미 있었는데 네. 그때 결론이 어땠냐를 좀 살펴보면은 이 표이고요. 그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그 정말로 이 AMT 정책으로 벌어들인 세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그래프가 실제로 이 세수가 많아질 거니까 앞으로 이런 크레딧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세출하는 거 결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보시면은 과거에 어땠냐를 보면은 이 정책이 도입되게 되면 초기에는 세수가 막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기업들이 이제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조세회피 시도를 하기 때문에 장부상의 이익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은 회계 기준을 조금만 바꿔도 그 장부상 이익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세수는 좀 계속 낮아지고요. 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제 세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크레딧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계속 뭔가 세수가 많을 거니까 앞으로 더 지출하게 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AMT 도입하더라도 재정 적자 커졌던 게 과거의 역사적 사례고 IRA가 도입되더라도 저는 세수가 늘어나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재정 적자가 확대될 거고 통화량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기업들의 EPS는 조금 완만하게 하락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PER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네, 이게 올해 안에 PER의 움직임을 좀 가져온 거고요. 그 최근에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7배, 8배 정도 되면서 과거 역사적인 평균보다 한 10% 정도 높습니다. 네. 근데 이 높아진 PER이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저희가 PER을 보는 세 가지 변동 요인은 이제 연방 유효기금 금리 그리고 실제 시장 금리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반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 변동 요인을 많이 보는데 이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이 상대적으로 미국이 얼마나 경제나 증시가 우위에 있느냐로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 PER이 급등한 거는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유럽도 못 사고 중국 제로 코로나 때문에 중국도 못 사고 그렇죠. 근데 반면에 미국은 제조업 리쇼링으로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조금 더 많은 밸류를 주는 거죠. 근데 내년도를 고민해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완화가 조금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해제하고 이렇게 되면은 증시에 몰려 있는 돈이 조금 그 유럽이나 아시아 증시로 조금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 추정치는 완만하게 내려가고 PER도 조금씩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좀 3,500 정도 베이스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산업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추려볼 수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면 그 오른쪽 위의 그래프처럼 그 저희는 완만하게 코어 CPI나 어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미 고점을 봤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물가랑 금리는 환경은 2021년에 우리가 장세가를 결정했던 물가 수준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그렇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좀 재정 적자를 늘릴 것 같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경기가 좀 둔화될 거라는 포인트에서 수혜 보는 섹터들이 조금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그 왼쪽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3개월, 6개월, 11개월 그 이제 기준으로 S&P 500을 아웃퍼폼한 그 기업들의 종목 수를 조금 그려온 건데요. 그 보시면 산업재 38개 기업이 있고 시가통액 100억 달러 이상 종목들 중에서고요. 에너지, 보험, 뭐 이제 제약바이오, 원자재 뭐 이런 섹터들이 주로 지금 시장을 아웃퍼폼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크게 영향 없고 그리고 고금리가 오히려 좀 수혜가 되는 고물가가 오히려 수혜가 되는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좀 이 종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본 결과 저희는 좀 에너지나 보험이랑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는 철강 그리고 상업 및 전문 서비스 쪽에서는 주로 정부한테 돈을 버는 기업들 이렇게 네 가지 산업이 조금 유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통 에너지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통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제목에도 적어놨다시피 시장 개입 한도를 정부가 다 소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지금 중간 선거 이전에 좀 물가를 잡으려는 좀 행정부의 노력 때문에 미국 전략 비축률 재고가 1984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이건 채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시추 규제를 계속 강화한다라는 거는 이걸 채우는 노력과 좀 상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그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전략 비축률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추 탄소 규제들을 전반적으로 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그 완공한 유정수랑 그리고 WTI 근월물 가격이 원래는 연동해서 가는 건데 그 바이든 행정부 이후로 이게 완전히 그 디커플링 납니다. 네. 왜냐면은 완공 유정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오일 업체들이 허가를 받아야지 시추를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미국 행정부가 지금 허가를 잘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탄소 배출 규제를 조금 완화될 거다라고 감안을 해보면 우리가 뭘 살 거냐 좀 고민을 해보면 저는 미드스트림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정에서 직접 원유를 시추하는 업체들은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실적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런 미드스트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처리량이 올라가면은 그대로 실적이 늘어납니다. 유가랑 연동되지 않는 비즈니스 구조인 기업들이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자회사인 WES라는 미드스트림 기업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거론됐었던 대기업이 아니라 조금 중형급 기업인 건가요? 맞죠. 원래 보통 빅 네. 오일 업체들은 그쵸, 다 업스트림 그쵸.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 주가상으로나 실적상으로나 타격이 불리한데 있다. 미드스트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혹시 내려가더라도 그냥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생산량 곱하기 처리효율로 돈을 벌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통 에너지는 말씀드렸고 보험 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보통 미국의 가장 경기 동행 지표다라고 말하는 건 소매 판매 지표고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AFG라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좋아하세요? 그 종목적으로 좋아합니다. 뭔가 펀더멘탈이나 이런 게 좀 네, 맞습니다. 튼실하군요. 이게 다른 보험사랑 달리 네. 최근에 손해보험사들이 허리케인 이안 이슈 때문에 다 손해율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이 혹시 뭐 이렇게 경영 전략이 실패한다든지 아니면은 M&A를 실패하다든지 아니면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줘야 되는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을 때 네. 파는 보험을 팝니다.
그래서 뭔가 경기에 되게 별로 안 특이하네요. 민감한 되게 특이한 기업이고요. 네. 근데 AFG 같은 경우는 보험료 수익을 보시면은 일단은 경기랑 연동이 안 되는 게 매력적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대부분 경기랑 그렇게 연동이 되지 않아서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좀 주가가 잘 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 왼쪽 아래 그래프에 있는 그 기업은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PFG라는 기업인데 항상 월보 때 말씀드리던 PFG 같은 경우는 그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좀 수혜를 봅니다. 얘네가 퇴직연금 운용하는 사업부가 굉장히 큰데 네.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으로 사야 되는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조금 수혜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PFG의 PER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금리 상황에 좀 추천드리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보험사들이 대부분 좀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험사 최근에 수익률 보면 대부분 높습니다. 6개월간 기준으로 증시를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어서는 철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 네.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 2008, 9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를 살린 거는 중국의 재정 지출입니다. 근데 그 재정 지출이 중국의 철강 그 이제 캐파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중국이 철강 공급량을 너무 늘리니까 네.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캐파 투자를 그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떤 게 왔냐면 탄소 배출 규제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시작을 했던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수 철강을 미국 그 철강사들이 많이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막상 탄소 규제나 이런 중국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미국 철강 산업의 그 캐파 투자는 계속 안 돼 왔습니다. 내려가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을 좀 고민해 보면은 미국의 비주거형 건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주거형이라면 뭐 공장이나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빌딩 이런 거요? 뭐 치백트로 늘어나는 반도체 공장 그리고 대표적인 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철강업 그 네. 제품들 그리고 이렇게 공장들이 막 생기면은 주변에 뭐 학교나 병원 같은 인프라 같은 것도 인프라가, 많이 깔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비주거형 건설 기성액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들이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보통 철강 그 업체들이 두 가지 사업부로 나뉩니다. 그 애초에 철강 그 우리가 아는 쇳물을 끓여가지고 딱 기본적인 열연이나 봉연강을 만드는 제품 사업부가 있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용접하고 붙여가지고 좀 특수한 모양으로 만드는 사업부가 있거든요. 이 스틸 다이내믹스라는 추천드리는 기업은 미국 2등 철강사인데 네. 이 철강 제조 사업부, 그러니까 2차적으로 가공하는 사업부의 ASP가 지금 전년 대비 100%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래는 철강사들이 근본적으로는 이 아변하는, 그러니까 샘물 끓여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만드는 철강 사업부의 이익 비중이 높은데 네. 3분기부터 스틸 다이내믹스는 이 철강 제조 사업부의 영업이익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조이스트나 덱 같은 특수한 그 강들이 수요가 굉장히 높고 이 강들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한데 스틸 다이내믹스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좀 철강 산업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네.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그 생소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B2G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Government. 거버먼트. 네, 맞죠. 그 이 산업은 어떤 거냐면 그 약간 그 석사나 박사 인력들을 잔뜩 구축을 해놓습니다. 네. 뭐 2만 명, 4만 명씩 구축을 해놓고 정부가 우리는 앞으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혹은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장치를 개발해 주세요. 이런 식의 연구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수주받아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네. 굉장히 미국 산업에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그 뭔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커집니다.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때는 그 과거 1990년대와는 달리 이제 중국이 미국 국방비 지출 30%까지 따라왔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군비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연구용역 발주 프로젝트들을 내야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좀 커질 거고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왼쪽 아래 그래프는 이제 1981년부터 2010년 평균 기온을 봤을 때 그거보다 좀 높은 지역들을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건데 네. 이렇게 기후 변화가 좀 임계점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확실히 그 좀 확산될수록 당연히 이런 연구용역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주받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 미국 정부와 거의 100년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즈 알렌 해밀턴이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북투빌 레이시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분모는 이제 이번 분기 매출액이고 네. 분자는
이번 분기에 신규 수주 받은 금액을 말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역사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인력이라는 건 조금 제한돼 있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막 석박사 인력들을 많이 고용할 수는 없으니까 제한되어 있는데 정부 쪽에서 계속 예산을 그 프로젝트들을 많이 발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지금 시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부주 알렌 해밀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 뭐를 기대하고 있는 거냐면 12월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돼요. 근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실제 그게 서프라이즈가 나게 되면은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크게 관련이 없고 지금 투자 매력도도 높고 펀더멘탈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정말 60페이지 넘는 내용들을 컴팩트하게 정리해 주시느라 좀 요점만 뽑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 되기 전에 기회 되면은 좀 관련해서 네네. 지켜볼 만한 내용들 한번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다음에 나오면 좀 그런 식으로 내용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추천 산업 4가지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를 사더라도 제대로 삽니다. 저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쌀 대한 제일미를 먹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들이 즐겨 먹는 대한민국 제일의 쌀 대한 제일미 검색창에 대한 제일미를 검색하세요. 밥맛이 좋아야 요리가 빛이 납니다. 기억에 남는 맛집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 대한 제일미.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여의도 라이프. 속이 답답할 때 저는 늘 부채표 가스화를 찾습니다. 묵은 체증까지 한 번에 싹!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직장인들을 위해 125년 역사 동화약품이 자부심으로 만듭니다. 한국인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부채표 가스활. 내 속의 활기가 필요할 땐 부채표 가스활로 속 시원한 하루 보내보시죠. 직장인 여러분, 우리 업계 한번 확 펴시죠. 부채표 가스활은 편의점 온라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위원 함께하죠. 전문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보면은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딱히 이슈가 없어요. 그냥 이제 계속 연준 의원들이나 총재들이 어떤 발언들을 하나 네네. 거기에 따라서 뭐 국채금리 움직이고 달러 움직이고 뭐 시장 움직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시면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큰 변동 요인이 네. 당분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는 아마 의사록 같은 거 연준 의사록 공개되는 23일에. 네, 하나 정도 있겠지만 뭐 중요도가 별로 상중하 중에 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2월 1일 날 나올 또 PC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바로 나올 고용 보고서 정도까지는 큰 건이 없다라고 저는 하여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격히 움직일 수는 있죠. 다만 시장에서는 지난주 내내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실제로 보면 금리라든가 달러 이런 것들이 한 이틀째 강보합으로 움직였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뭐 그 반등이라기보다는 뭐 하락세가 약간 멈춘 그 정도라고 전 이해할 수 있겠고요. 지난주 말에 보면 결국 전체적으로 약간의 반등을 했지만 뉴욕 증시가 주간 단위를 보면 또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다만 뉴욕 주시장이 지난주에 1.5% 정도 떨어졌지만 그 전주 보면 나스닥이 8%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힘이 없어야겠고. 다음에 이제 제가 토요일 날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네. 다시 보는 빅테크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보셨어요. 가장 궁금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선 코너에서 이 연구원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떤 이런 것들 보자 그랬지만 솔직히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지금 에너지, 철강 그리고 무슨 B2G 그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거든요. 저도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네. 저도 좋아하지만
실제로 관심은 빅테크를 포함한 그 밑에 있는 성장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대 지수 다시 확인드리면 다우지수는 뭐 보합이었고요. 지난주에 S&P 0.7, 나스닥 말씀드렸던 대로 한 1.6%가 떨어졌지만 전주 한 2주 동안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에서의 소위 강했던 반등 랠리 6월 중순 이후에 한번 강한 반등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반등 랠리인데요. 저는 어느 정도 에너지는 소진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흥분할 일은 별로 전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금리가 이틀 때 이렇게 좀 반등했잖아요. 지금 이걸 반등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지금 위에서 고점에서 약간 꺾여 있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락했잖아요. 우리나라도 1,300원 초반 막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꺾였느냐? 이게 확 내려가면 좋죠. 이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보면 좋은데 문제는 골드만삭스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골드만삭스는 예를 들어서 그 달러가 고점을 쳤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더 갈 거다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일부분도 여전히 냉정하게 한쪽에 쏠리는 매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다만 지난주에 보면 이제 유가가 이제 주간 단위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 정도가 약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 11월 저점 대비 7%, 월초 대비는 7%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비트코인의 약간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일단은 지배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굳이 경제 지표 하나만 확인하고 볼 거 넘어가면 많긴 하네요. 네? 볼 게 많기는 해요. 흐름을 굳이 보는 거죠. 굳이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택 판매가 9개월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9개월 동안 떨어지는 모습이고, 요거는 밑에는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요 참고적으로 크게 보시면 나중에 보면 SAAR이라고 했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 이거는 항상 뭐의 약자인지까지는 필요 없지만 계절적으로는 변동 요인을 차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즈널리한 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평화화돼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여튼 전월 대비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계속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것들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가격도 보면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국은 렌트비에 대한 이슈는 논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업들 이야기를 요목조목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주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좀 특이했던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한 2주 전부터 해서 특별한 게 하나 있었죠. 반도체주가 여전히 그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에 가장 큰 것들은 지난주 초에 발표됐던 소위 TSM에 대한 워렌 버핏의 매수. 거기에 가장 큰 뉴스였고요. 그 전주부터 해서 이번 그 실적 시즌에 특이한 것이 여전히 반도체가 다 좋지 않았는데요. 유일하게 좋다고 얘기한 것이 딱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쪽이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어떤 리드했던 것이 ASM과 램 리서치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들 일단 소위 음봉은 나왔지만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 일반적인 최근의 추세에 그냥 똑같은 반도체. 이게 1, 2, 3, 4위 회사의 랩의 탑3에 들어오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는 저거거든요. 그 해킹하는 거요. 그런 거 사이버 보안 쪽인데 그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이게 기대 이상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 이런 것들이 났습니다. 아마 보안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계속 없지 않습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롭스스톤은 상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사실 주가는 더 훨씬 올라갔었는데 거의 20% 가까이 가다가 음봉이 났지만 여전히 10% 올라갔는데 롭스스토어가 대표적인 소위 디스카운트 스토어 중에 하나고요. 롭스스토어는 이제 딱 우리나라에는 딱 요 업태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롭스스토어는 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키도 팔고 다 팔아요. 다 팔고 아디다스 팔고 브랜딩 걸 파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뭐랄까 성격으로 보면 2월 제품 그리고 재고가 좀 쌓여 있는 것들을 좀 저렴하게 구해 와갖고 갖고 와서 파는 거죠. 이게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지난번에 그 이남훈 교수 이런 쪽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올 여름 정도에. 그래서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핫한거나 백화점에서 이제 백화점도 세일하지만 그냥 그 가격 제대로 가격 정상 가격에 파는 기업들이 쉽지 않고 지금요. 물론 이제 아주 고가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품 이런 것들.
여도 앵커가 좋아하시는 명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할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서 그 가격에서 나이키가 정품 있는 걸 계속 팔리지만 그쵸. 그런 거 하지만 그거에 알아서 저렴하고 이런 것들 가격을 싸게 파는 거가 그런 것들의 매장의 큰 것들이 쉽게 몇 개 불러드리면 로스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TJX가 있는 그런 류입니다. 그런 류. 여기 가면 일단 옷도 팔고요. 여러 가지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그냥 섞여 있어요. 이래 보면 $50 이하 쫙 모여 있고 막 $100 이하 뭐 모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보면 최종 이거는 이제 할인 그 리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집안에서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후라이팬도 있고 네. 베개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있어요 지금요. 하여튼 다양한 옷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용품 팝니다. 옷도 팔고 압력밥솥 팔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파는 건데 약간 저렴해 2월 상품 그런 쪽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나가고 있다는 건데 그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특집으로 마지막 금요일날 했던 요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디서 사겠냐 했을 때 많이 늘어난 쪽이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딱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중고 파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멀쩡한 건데 약간 저렴하게 할인폭이 큰 거죠. 그 회사가 로스터. 그러니까 이런 쪽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네. 드라프트 킹즈는 이제 스포츠 베팅하는 회사인데요. 주가 엄청 월드컵, 떨어졌어요. 월드컵 해가지고 이것도 뭐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월드컵 때문에 베팅 늘어난다는 얘기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드래프트 킹즈가 그거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파이퍼 샌들러가 매수견 게시하고 목표 주가 21달러째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펜 내셔널 게이밍도 약간 좀 올라갔는데 펜 내셔널 게임은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 하는 애들입니다. 그쪽은요. 플라커는 우리나라 보면 ABC 마트거든요. 네. 네, 이거 다 비트했죠. 네, 그러면서 이게 뭐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적이. 다만 동일 점포 매출이 6%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나마 플러스 났다. 다만 이 플러스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물가 올라간 걸 생각하면 그렇지만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좋게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GM. 네, GM은 이제 2025년 전기차 부문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좀 시도한 것이 지난 주말의 특징이 되겠네요. 네. 자 월가도 뭐 이제 엄청 더 힘들 것 같아요. 뭐 딱히 이슈가 없으니까 이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월가는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새로운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물론 한 2주 동안 아주 강한 반등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6월 중순 이후 최대의 반등이 있으면서 4,000포인트까지 갔다 약간 모자른 게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쇼트 퀴즈가 언제까지 있다. 뭐 그런 가능성 얘기했지만 네. 이제 또 밀어 올리기 위해서 뭔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은 이제 뭔가 좀 에너지가 좀 빠지고 있다. 뭔가 좀 기다리는 거죠. 만약 올라가 반등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아주 의견이 아주 강한 건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보면 두 분은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하나는 또 꿈과 희망도 있지만 좀 냉정하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에 보면 18일자 그냥 우리로 보면 16일자 그냥 우리를 보면 데일리 같은 건데요. 네. 딱 보면 제목 자체가 이거죠. Sustainable Rally 이런 표현이 랠리가 지금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물음표거든요. 답을 밑에 보면 요 첫 문장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등 랠리. 네, 반등 랠리에 추격 매수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고요. 금년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미국 경제에는 리세션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어적 포지션을 지속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내년 중반 혹은 그 이상까지 리세션이 선언되면 계속 될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너무 적극적인 것들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 뭐 성장도 좋지만 그런 것들의 앞으로의 10년은 과거 10년과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월간 미주미 때 자주 좀 강조드렸는데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너무 선호하지 않는 것들도 좀 내년에도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마음을 열고 일단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피터 북부 하면 또 한 가닥 하는 분이 아주 쉽게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 말씀드리면 워낙 많은 분이고 인정받는 분이고 블리클리 어드바이저 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이분은 또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피크 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다. 왜요? 왜 보장 없다 그럴까요? 뭐 그런 시각을 갖는 거겠죠. 그죠. 저분은.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정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2%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년에도 3에서 4% 인플레이션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에 1, 2% 지내면 내년 불가능하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방어할 수 있는 것들 에너지라든가 귀금속 그리고 물가 연동 채권 우리나라는 별로 안 하지만 이제 미국의 기관 투자들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가 연동 채권 여전히 유효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제 이익 전망의 하향입니다. 이익 전망의 하향세가 충분히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보면 S&P 500의 내년 이익점은 $2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월가의 컨센서스가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가 $200 이하로 내렸지 않습니까? 195, 196까지 내렸는데 더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고 더 내려가야지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보이고 밸류에이션이 합당한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비싸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걸 디펜시브한 주식을 사야 된다. 방어적인 거. 그게 앞서 키움증권의 이영건과 비슷한 얘기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탐리. 꿈과 희망을 여기는 분이죠. 펀드스들의 탐리는 거의 지금 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그 강세론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연말까지도 20에서 30% 4,800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4,800원 솔직히 조금 과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지만 뭐 꿈과 희망을 갖는데 뭐 네. 돈이 드는 건 아닌데요. 이분은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분은 앞서 피터 북버랑 완전히 다른 얘기죠. 피터 북버는 인플레이션 끝났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봐라. 코어 인플레이션을 보면 급격히 하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확대해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내려가는 것들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라는 것도 좀 보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거 이제 다시 확대됐던 그림 봐야주는데 이거 나중에 캡처 떠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중고차 가격의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많이 뚜렷해지고 이번에도 있다는 영향이 좀 컸죠. 예, 중고차 가격은 여러 군데서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맨하임 유스드 비클 밸류 인덱스라 해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인덱스가 되겠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완전 고점에서 꺾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지만 중고차 가격의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렌트비입니다. 렌트비. 이 아래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렌트비입니다. 여러 번 얘기 들으셨지만 통상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현실보다 2에서 6개월 정도 늦어진다는 얘기, 시차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진로라는 것은 우리를 보면 직방 다방 같은 그래서 그 가격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고점에서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 많이 꺾였네요. 두 달이거든요. 두세 달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의해서 지금은 렌트비도 꺾이고 상향세가 상승세 일단 꺾이고 헬스케어 인슈런스 헬스케어 비용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완전 고점 꺾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 레벨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다만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와중에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여전히 성장주나 이런 쪽에 올인하는 거는 지금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최소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의 대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에도 귀를 네. 좀 더 기울이는 네네.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축구 얘기를 훨씬 많이 하셨고요. 자, 어제 이제 개막전이 열렸는데 이제 카타르가 졌죠. 예, 약간 굴욕적인 패배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번 주에 11월 24일에 목요일 밤 10시에 우리나라가 우루과이와 첫 경기가 예정돼 있네요. 또 이날 또 때마침 미국 시장이 휴장이에요, 여러분. 그럼 10시부터 우리는 미장 안 보고 요거 볼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포르투갈전 12월 3일 자정에 예정되는 요거를 많이 보지 않을까. 예, 어쨌든 축구 국가대표팀에 선전을 기원하면서 최소한 4강 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이팅 넘치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응원 여러분들 많이 하시기 바라겠고요. 국장 이야기는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